DB 도메인을 공부하면서 이 토픽에서 뭐가 꼭 나와야지라고 암기했던 것들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번 정적 SQL과 동적 SQL 비교고 뭐 당연히 비교니까 개념 비교, 상세 비교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보안 쪽에서 일을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구분자에다가 보안 관련된 거를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SQL, 동적 SQL 같은 경우는 그 SQL 인젝션 같은 문제가 있어서 정적 SQL을 뭐 이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특히나 3단락 이런 데다가 동적 SQL에 어떤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적 SQL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적 SQL 하면은 꼭 나와야 될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이 컴파일 시점이다. 공적 SQL은 런타임이다. 이런 단어는 사실 DB에서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같은 것들은 꼭 써주시고, 뭐 이번 DB 모델링은 뭐 어려운 건 없죠. 근데 대신에 저는 정의에 그냥 추상화라는 단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괴 논문, 물론 뭐 개논문만 쓰셔도 되지만 요괴 논문을 해서 다단계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단락은 뭐 DBMS 아니 NoSQL에 대한 어떤 모델링 절차를 쓰셔도 괜찮고, 근데 이건 뭐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단정기화 쓰셔도 되고 정기화 쓰셔도 되고 잘 아는 거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빅데이터 시각화는 이번에 이제 135의 기출 문제니까 이런 거는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시각화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절차, 부시표, 그리고 어떤 기법 이런 것들 기법까지 써주시고, 마지막에다가는 뭐 어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샤프파이 7원치 그거 언급해 주셔도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기출 문제니까 좀 남들보다 더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거 4번 트랜잭션의 특징인데 이게 아마 다들 뭐 잘 썼다고 생각은 하셨을 수도 있는데 6점 넘으신 분은 진짜 잘 써야 6점 이상 드렸습니다. 이거 워낙 뭐 쉬운 거잖아요. 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뭐죠? 엘딕? 엘딕 모르는 사람이 맞나 엘딕? 아시드. 아시드 모르는 사람 여기 있네. 아시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시드는 다 알죠. 근데 대신에 그 아시드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도를 좀 잘 써주셔야 됩니다. 맨날 하는 소리인데 저도 이게 129의 기출로 나와갖고 아시드 그냥 썼더니 5점 주더라고 5점. 쓸 거 다 썼는데 뭐 5점이지? 근데 어, 아시드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도 다 그리고 3단락에다가는 제가 항상 말하죠. 그 트랜잭션의 그 상태 전이도 그거를 항상 그려주셔야 됩니다. 3단락에 쓸만한 거는 그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oSQL의 유형과 모델링 절차. NoSQL A에 대한 B와 C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오늘 NoSQL의 정의를 안 쓰고 유형을 바로 1단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정의 써주셔야 됩니다. 정의. 1단락에다가는 NoSQL의 정의를 써주시고 2단락 다에다가 유형, 2단락 나에다가 절차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 그래서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게 진짜 쓸 게 얼마나 많아. NoSQL 보면 탭과 파세크도 써야 되고 그리고 유형 써야 되고 모델링 절차 써야 되고 모델링 패턴까지 써야 돼. 그러면은 좀 이런 문제는 뭐 물론 제가 막 맨날 얘기하는 건 1달러 정의 2줄 이렇게 쓰라고 하지만 이런 거는 조금 차별화해서 여기다가 탭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다가 정의 써주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남들보다 좀 차별화되지 않나. 그래서 NoSQL 정의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그거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거다. 그리고 스키마리스다. 이런 단어 꼭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NoSQL의 유형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념도까지 그려주시면 좋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그 뭐 있잖아요. 뭐 몽고DB라던가 뭐 로그4j, 로그4j가 아닌데 무슨 로그4j는 보안인데 아무튼 뭐 그거 카산드라 뭐 있잖아요. 그것들 하나하나 한 개씩 정도는 써주시고
모델링 절차, 도커페 후 기선 쓰고 마지막에 한 단락에다가 패턴까지 써야죠. 패턴까지. 뭐 디노멀라이제이션, 뭐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조인 뭐 등등 해갖고 한 네 가지 정도 그림으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노에스큐엘 관련해서는 아마 다 쓰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품질 인증. 와 이게 제가 이거 저희 서브노트에 없었죠 이거. 지난주에 했어요? 기성 기사님 했어요 이거? 그래?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다들 잘 쓰셨어. 저는 제가 지난주에 안 해갖고 이거 제가 이번에 처음 갖고 온 거거든요. 다른 데에서. 근데 생각보다 잘 써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범 답안 보고 이거 공공 데이터 품질 인증을 이거 만드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렇게까지 느껴졌는데 또 공공 데이터 품질 인증은 뒤에서 한번 보고 요거는 그래도 이비 쪽에서 나올 만한 좀 제도 중에 그나마 좀 나올 만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 DQ 인증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시험에 만약에 낸다고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정적과 동적 SQL 개념 비교. 정적 SQL은 컴파일 시에 하는 거고 하드 코딩. 그다음에 동적 SQL은 런타임 시점. 이런 단어 써주시고 그리고 뭐 여기에는 뭐 구분자가 뭐 장점, 단점 되어 있지만 이런 거 말고 뭐 보안이라던가 유지 보수의 용이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조금 더 여기에 특화된 것들 위주로 구분자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모범 답안 한번 참고해 보세요. 3단락에다가는 정적 SQL에 보안 문제가 있어서 동적 SQL에 보안 문제가 있어서 정적 SQL을 뭐 쓴다 보안해서 뭐 이런 거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DB 모델링 정의에 나와야 될 단어는 이런 뭐 추상화한다 뭐 이런 단어 넣어주시고 요개 논물 그래서 절차 상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두 개 정도씩은 암기해 주세요. 그래도 그래야지 표 쓰기가 좋으니까 두 개씩은 알아요. 그 다음에 뭐 모델링 시의 고려사 또는 뭐 데이터의 독립성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락은.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각화 뭐 절차는 이거는 이제 유형이니까 대정인 데이터 시각화, 정보 시각화, 인포그래픽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고 절차로는 구시표 구조화 시각화, 정보 시각화 표현 그래서 프로세스마다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설명 같은 거 한번 보시고 그 데이터 시각화의 방법 이렇게 표로 쓰셔도 되고 표로 쓸 거면 진짜 많이 써주셔야 되고 아니면은 뭐 개념도를 그릴 거면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개념도까지 같이 상단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구 이런 뭐 대표적인 거 뭐 R 제가 이걸 뭐 써보지가 않아갖고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R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R이 나머지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R. 그러면 이제 3단락에다가 그 카프카 실원치 써주시고 트랜잭션 특징 요거 정의에 반드시 나와야 될 단어는 마지막에 논리적인 작업 단위다. 논리적 작업 단위 꼭 써주시고 그리고 이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영속성 아시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고득점이 나오죠. 그러면 3단락에다가는 트랜잭션 상태 전이도 요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NoSQL. 요게 이제 제가 원했던 사실 답이었던 거죠. 이 탭도 NoSQL의 중요한 사항이라 이 탭에 대한 그림을 넣어주면 좋은데 넣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왼쪽에다 그림 하나 가볍게 그려주고 정의 써주시면 되고 정의에 나와야 될 단어는 비정형 데이터, 스키마 리스, 스키마 없이 이런 단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으로는 키밸류, 컬럼 패밀리, 도큐먼트, 그래프 기반 이렇게 있고
대표적인 게 뭐였더라? 키밸류의 대표적인 게 뭐죠? 네? 베이슨? 베이슨 아닌데? 뭐? 레디어스? 아닌데? 요 컬럼 패밀리가 몽고디비 아닌가? 아니에요? 아 진짜? 아,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이게 여기가 카산드라? 여기가 몽고디비인가? 얘는 얘가 네오포제이다. 네오포제이. 얘 뭐였더라? 얘? 제일 쉬운 건데 얘가? 예? 좀 자신 있게 누가 좀 얘기해봐. 자신 있게. 예? 다이나모 맞는 것 같아. 다이나모랑 하나 더 있지 않아요? 레디어스? 아무튼 하나씩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 절차는 도커페, 기후, 선 해주시고 모델링 사례보다는 그래서 패턴에는 뭐가 있다? 패턴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요거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다. 그래서 누가 하냐? 일단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 당연히 공공기관이 하는 거겠죠.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체계 및 보유 DB 전반의 품질이 인정 기준에 적합한지 하는 게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이다. 22조만 암기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지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정의는. 그 다음에 뭐 대상 기관으로 그럼 숫자 이런 거 암기하시는 분 없겠지? 그냥 공공기관이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요 대상 DB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올, 모스트, 파셜. 와, 아무튼 이게 100%, 80%, 55%, 뭐 이런 거 다 쓰셨더라고, 오늘. 그리고 인증 기준에 값, 관리, 개방 및 활용. 그래서 40개, 40개, 20개로 되어 있다. 오늘 이거를 쓰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리고 심사 기준까지 있었어. 최우수, 우수로 되어 있고, 최우수는 DB의 개별 점수 만점. 그 다음에 만점에 95%를 충족. 우수는 90%, 90%. 이거까지 다 암기했더라고. 아무튼 요거는 좀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토픽은. 그 다음에 이제 2교시고,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한 줄로 되어 있지만, 뭐 쪼개서 보자면, 이게 이제 회복 기법이 나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장의 유형은 한 장이 맥스죠, 한 장이. 한 장 이상 쓰기 어렵잖아, 장의 유형은. 회복 기법은 생각할 때 몇 장 쓸 수 있겠어요? 늘리면 두 장은 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비연, 갱신, 뭐 그림자 페이지, 그리고 체크 포인트, 아리아스 뭐 이렇게까지 하면은 두 장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한 장 쓰고 요거 두 장 쓰면은 이거 2달러, 얘 3, 4 이렇게 쪼개고 그러면 1달러에 뭔가를 쓰던가 아무튼 요게 1달러로 오면 4달러에다가 뭔가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4달락을 쓰는 것보다 1달락으로 이 물어본 전체의 느낌을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인트로로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장애의 유형이 있고 그것들을 회복하는 기법엔 뭐가 있다. 그래서 어떤 뭐 일관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인트로로 써주신 다음에 2단락에다가 장애의 유형, 3, 4단락에다가 회복 기법 이렇게 답을 써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럼 뭐 인트로 0.5페이지, 장애 유형 2단락 1페이지, 회복 기법 3, 4단락으로 나눠서 2페이지 하면 3.5페이지가 딱 나오겠죠. 다음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개념, 종류,
고려사항. 자,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1단락을 써야 되겠고, 종류 2단락, 고려사항 3단락. 이렇게 써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뭔가 개념 및 여기는 개념 및 특징, 뭐 개념 및 기술 요소, 개념 및 구성 요소. 이게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개념 및 필요성. 필요성이 제일 좋겠죠. 왜 무결성 제약 조건을 왜 준수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 같은 것들을 언급해 주시는 게 1단락에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는 개념, 나는 필요성. 2단락 무결성 제약 조건의 종류로는 하나 나눠가지고, 그, 그 뭐죠? 한 가지 투죽지랑, 그거 맞나? 릴레이션 무결성이랑 데이터 무결성? 그렇게 나눠가지고, 가나로 나눠갖고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 무결성 제약 조건 시 고려사. 이것도 제일 무난한 건 가는 관리적, 나, 기술적.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3번. 반정규화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절차를 물어봐. 절차, 유형, 고려사항. 그럼 여기는 1단락을 쓰는 게 좋을까요? 4단락을 쓰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려사항은 보통 4단락에 쓰는 게 좋기도 하면서 절차가 1단락에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1단락에다가는 안정규화란 무엇이다? 개념. 2단락에다가 절차. 3단락에다가 반정규화의 유형. 4단락에다가 고려사항. 마찬가지 내가 잘 모르겠어 하면 관리적 측면, 나, 기술적 측면.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반정규화 시에 고려사항이 꼭 나와야 될 단어는 어떤 데이터의 이상현상에 대한 고려, 성능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은 꼭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자면 데이터베이스 장애 유형 및 회복 기법의 개요. 그래서 장애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회복 기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으로 살려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1단락은. 2단락 장애 유형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자로 나눠서 꼭 나와야 될 거, 신텍스와 인스턴스, 미디어. 이 세 가지 정도는, 네, 미디어. 세 가지 정도는 꼭 써주시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 여기에는 뭐 이렇게 그냥 통표로 되어 있는데, 뭐, 뭐라고 하죠? 리드 언두 기반에 해갖고 즉시 기원으로 뭐 2단락을 빼고, 아니, 3단락 빼고, 나머지로 뭐 4단락 쓰시고, 이렇게 써도 되고, 뭔가 그냥 구분 나눠갖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시, 지연, 체크포인트, 그림자 페이지, 아리아스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체크포인트 이거 할 때 이게 뭐가 리드고, 뭐가 언두고, 어디가 장애가 났고, 어디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다. 이런 그림 같은 것들 좀 잘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리드고, 뭐가 언두다 꼭 써주시고, 그림자 페이지에서 나와야 될 거는 요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 요거 꼭 써주시고, 마지막 4단락은 비교는 절대 하지 마시고, 차라리 뭔가를 써야 된다, 반드시 써야 된다 하면 회복 기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외에도 일관성과 무결성을 아니, 확보하기 위한 어떤 동시성 제어 기법도 있다. 그래서 회복 기법과 동시성 제어를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결성 제약 조건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개념을 써주시고 요게 뭐 제일 무난한 그림이죠. 개참 속삭기 그림 중에. 그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에 여기는 그거는 없네요. 그 뭐야 성가지 투죽지는 없네. 그 개참 속삭기 도전연 아무튼 도메인 전이 연산 무결성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옆에 거까지 같이 알아둬야죠. 요거 뭘로 하는지까지 같이. 그 다음에
고려 사항으로는 데이터 측면에는 여기서 꼭 나와야 될 거는 트랜잭션의 일관성 유지, 성능 측면에서 성능에 대한 영향, 유지 보수 용이성, 공시성 및 잠금 관리 이런 거는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반전기화, 반전기화의 정의 이거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중복을 허용한다 이런 단어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절차로는 반전기화 대상을 조사하고 다른 방법을 유도하고 반전기화를 적용한다. 다른 방법에는 뷰 테이블, 인덱스, 응용 어플리케이션 이런 방법들이 있다. 다른 방법에는 반전기의 유형으로는 테이블 컬럼 관계로 구분해서 뭐 병합하고 분할하고 추가하고 계산 컬럼 추가하고 PK 컬럼 추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 측면의 고려사항에서는 성능과 데이터 무결성 이런 것들, 데이터에 대한 중복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꼭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저장 공간에 대한 거, 트랜잭션의 부하에 대한 거, 유지보수 비용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 정도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7번부터 출제했고요. 7번은 거의 못 들어가셨더라고요, 오늘.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한꺼풀 좀 깊게 문제를 한번 출제해 봤는데, 잘 쓰신 분이 한 분, 두 분 정도 보였던 것 같고, 다시 한번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자료 구조나 틀이나 이런 걸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정말 선택할 게 없다 그랬을 때는, 알면은 뭐 선택하면 좋겠지만, 모르는데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물리가 나왔다 이러면, 이 트리, 자료 구조에서 트리를 먼저 뚫어오시면 B 트리가 있고, 그죠? 그다음 B 플러스 트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게 해시하고 비트맨, 이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각보다 7번이 조금 깊게 낸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이제 학습이 좀 안 된 상태여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8번은, 예, 그냥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은 이것도 그림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그림이 많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규화, 3차 정규화, 그러니까 스타 스키마에서 3차 정규화 형태인데 어디가 지금 이제 정규화가 됐느냐. 그 부분을 눈에 띄게 그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한 그런 답안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확하게 정규화를 했다. 어디가 어디를 한 거냐. 이거를 이제 눈에 딱 띄게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릴레이션 무결성은 그냥 이제 이거 기출이니까 한번 학습하시라는 의미에서 내봤고요. 그리고 11번, 예, 요새 이제 메시로 가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을 숙지하고 있느냐 그런 비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레디스는 이제 인메모리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트렌드성으로 요즘에 뭐 게이머권이나 좀 이렇게 트랜잭션이 많은데 예, 그런 데서 이제 좀 쓰는 DB라서 한번 그냥 트렌드성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그 NoSQL 중에서 요즘에 이제 그런 관계라던가 뭐 SNS 분석이라던가 이상 탐지라던가 이런 데서 좀 많이 쓰고 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조금 이제 기존에 그냥 뭐 이제 RDBMS 그런 문제들은 다 아시는 것 같고 이 NoSQL 쪽에서 한 문제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라고 그런 취지에서 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번을 좀 보시면 네. 예, 그래서 키워드 먼저 보시면 여기 B트리, B 플러스 트리, 비트맵, 해시, 그 다음에 R트리까지 제가 넣어봤거든요. 네. 그 다음에 리버스 키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자료 구조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분기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특징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뭐 종류라고 하니까 사실 생각이 이제 그 당시에 뭐 지금 서브노트 기준으로 해서 뭐 클러스터 인덱스, 넌 클러스터 인덱스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쭉 써주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자료 구조 얘기를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B-트리 가장 이제 그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죠. 그리고 B 플러스 트리 그리고
이 비트맵, 그리고 해시 인덱스. 네. 저번에 제가 주모가 아니라 저희 그 도메인 강의 할 때, 이 여기가 없더라고요, 그림에. 예,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 키가 있으면 해시 펑션으로 가지고서 해시 값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실제 이 데이터 어디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내가 찾아 나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 해시 펑션, 버킷 이 세 가지. 네. 해시 인덱스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B 마이너스 트리부터 좀 볼게요. 그래서 균형 이진 트리다. 균형 이진 트리. 네. 그래서 내부 노드와 리프 노드 모두에 데이터가 저장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보다 작은 거, 20보다 뭐 20의 어떤 영역 이렇게 양쪽의 균형을 이뤄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분기가 되죠. 네, 이게 이제 B 마이너스 트리고 이 B 플러스 트리는 좀 특이한 게 이 리프 노드가 마지막 노드잖아요. 여기에만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실제 데이터가. 나머지는 다 주소값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를 찾아 나갈 때 빠르게 그냥 주소값만 찾아 나가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있는지는 여기서 본다. 예. 그리고 마지막 비트맵. 비트맵은 이런 식으로 01010 이런 느낌이 나게 비트맵 인덱스는 내가 테이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각 값마다 0, 1 바이너리 값으로 바꿔놓고 이거를 조합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찾아나는 그런 방식이고요. 해시는 해시 펑션, 해시 함수를 입력을 시켜서 위치 버킷을 계산한 뒤 실제 데이터를 저장한 거나 그 위치에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범위 검색이나 정렬, 이건 미지원한다는 그런 특징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공간 데이터에서 쓰이는 알트리,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 무슨 평면도 같죠? 아파트 평면도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 T하고 U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NPQ가 있고 그 안에 또 AB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공간, 2차원 이상의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로 변환을 시켜서 저장을 한다. 네. 그래서 MB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각 객체를 싸고 있는 그런 사각형, 이걸 이제 MBR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R3까지. 그래서 거꾸로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리버스 키 인덱스라고 있는데 요거를 거꾸로 한 거죠. 이제는 거꾸로. 사실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거든요. 내가. 그런데 거꾸로 위치를 시켰다고 한다면 자료 구조 자체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역순으로 정렬을 한다거나 그런 정렬 작업이 필요 없이 바로 거꾸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특징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B 마이너스 B 플러스 비트맵 해시 알트리 그리고 리버스 키 인덱스까지 한 6개 정도 이 물리적인 구조나 저장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VCC 이거는 뭐 너무나 뭐 다 여기 되어 있잖아요. 네. SCN, CR 카피, 언두, 롤백 세그먼트 이게 다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이 이제 요 숫자 그러니까 뭔가 잘 여기가 느낌은 나요. 느낌은 나는데 셀렉트 2023 요거를 해야 할 때 어떤 것들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 값을 가져올 거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캔을 해 나가면서 올드 이미지 얘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적용을 또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런 순서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숫자도 비슷하게 그냥 10023부터 시작해가지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드 이미지를 보고 2023을 셀렉트 할 때, 과거의 어떤 버전을 보고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참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셀렉트를 해볼 거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동작 절차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네. 조금 깊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이 포스트그레스QL하고 오라클하고 조금 이 MVCC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에는 이 언두 세그먼트가 없고 언두 로그 없이 테이블에 각 튜플의 트랜잭션 정보를 기록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xmin, xmax 필드에 추가를 해가지고 버전을 추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저장 공간이 없이 테이블에서 바로 이 버전을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에 그걸 추적 관리함으로써 한다.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거는 이 백큐움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없애고 또 새로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언더 세그먼트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언두 정보는 시간 관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삭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MVCC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라면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알 거예요. 근데 이런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뭔가 6점이 아니라 7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약간 그런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네. 그래서 DB를 조금 이제 내 전략감으로 가져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MVCC를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고 아니면 제가 그 뭐죠? GPT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MVCC를 더 깊게 설명해줘 나오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네. 그래가지고 전략적인 과목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 이렇게 나왔을 때 네, 제3 정규형이잖아요. 제3 정규형. 네, 정확하게 제3 정규형이라도 해주시고 여기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네, 여기가 팩트고요. 그렇죠? 여기가 디멘전이고 얘가 이제 서브 디멘전입니다. 서브 디멘전. 네, 서브 디. 그리고 여기가 됐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림상으로는 저라면 이 부분을 뚝 띄어가지고 예. 여기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켜야 되겠죠. 얘는 일반적인 디멘전이고 서브 디멘전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한다. 여기에 제품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를 분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운데에 정확히 위치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끝에다가 보시면은 진짜 여기 쫙 이렇게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별표나 어떤 그런 말들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저라면 이걸 뚝 띄워가지고 여기 왼쪽에다 위치시키고 예,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얘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작성을 해놓고 지금 이게 이제 시간 낭비가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인데 같은 시간을 들이고 그림을 그려도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구석에다 하시면. 그래가지고 요 부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얘는 가장 큰 특징이 얘잖아요. 그러면 얘를 가운데다 말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얘를 잘 눈에 띄도록 크게 그려줘야 되는데 이 나머지에 너무 이제 치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렇게 구석탱이 가 있더라.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채점자가 보겠죠. 다 볼 텐데 그래도 뭔가 의구심을 갖고 쓰가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아, 여기가 얘가 말하고 그냥 하는 거구나. 그냥 알고 있구나 하고 느낌을 주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DB가 생각보다 구성 요소라고 여기다가 적으시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뭐 12번이나 아까 레디스나 뭐 아까 그 뭐죠? 그래프 DB의 구성 요소 이러면은 그거를 정말 써본 사람이나 아니면은 정말 내가 다루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은 그 구성 요소 다 못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세 설명으로 적으셔야 된다. 웬만해서는. 그럼 상세 설명으로 적으시면 여기 안에 구성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뭐 장점, 단점, 특성, 이런 것들을 넣으실 수 있는데 오늘 보면은 여기를 다 소설이나 뭔가 어설프게 쓰신 분들 보면 여기가 웬만해서 다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구성 요소,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의 구성 요소 쓰려고 하면은 팩트 디멘전밖에 모르는데 나머지는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구성 요소로 들어갈지 상세 설명으로 들어갈지 한 번 정도는 좀 고민을 해보셔라. 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장점이 되지면서 저장 공간이 당연히 여기가 중복이 안 나니까 효율화가 있을 것이고 무결성 유지에 효과적이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조인수가 증가돼서 성능이 발생을 하고 딱 봐도 복잡하잖아요. 이해성이 저하가 된다. 그러면 두 줄, 두 줄, 두 줄 해가지고 6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를 구성 요소 써버리면 팩트 디멘전, 서브 디멘전 쓰고 그 다음에 쓸 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금 상세 설명 또는 상세 내용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를 어떻게 쓸지 좀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활용 사례까지 해서 이 유통업계에서 BI 매출 보고서를 상품별, 지역별, 기관별, 개인별 해가지고 다차원이죠, 다차원. 다차원 구조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금융권에서도 고객 정보나 거래 정보를 통해 가지고 뭐 고객이 어떤 금융 상품을 원하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네. 더군다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RDBMS를 선호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권에다가 좀 힘을 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네.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좀 더 아는 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레이션 무결성, 요것도 이제 상과 집투족지, 이제 뭐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실 건데, 가장 제가 베스트 답안은 뭐냐면, 아에다가 이제 쓸 내용을 내가 없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상과 집투족지.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어형으로 가시면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게 과연 필요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베스트 답안은 여기 요 내용을 써주시고 설명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못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다 적으시보다는 내가 중요한 거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적으셔도 사례 위반으로 적으시면은 위에 세 개가 생각이 났다 그러면 이 문장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실제로 한다. 예. 그래서 뭐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이 답안 구성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있어가지고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메쉬. 나오게 된다면 뭐 데이터 메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이 스토리지 기반으로 원천 그대로 그렇죠? 원시 형태 파일 그대로 중앙에 저장하는 중앙 집중형 저장소다. 원시 형태의 파일.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 메시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 괜찮은 것 같아요. 도메인별로 ETL이 여기 돌아간다. 실행이 된다. 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플랫폼이 있고 각각의 도메인 영역에서 아니면은 사업 뭐 부문별 사용자가 뭉쳐져 있으면은 여기 데이터 애저 프로덕트 돼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 분산 소유다. 도메인 중심이다. 네. 여기 분산 접근 방식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비교 보시면 목표가 서로 다르니까 그렇죠? 중앙 관리하고 확장, 그다음에 데이터를 제품 중심의 사고를 한다. 자, 거버넌스 중앙에서 관리한다. 아까 각 도메인에서 관리한다. 자, 장점. 네. 당연히 통합되니까 관리가 일원화되고 생산성이 뭐죠? 효율성이 확장된다. 여기는 확장성과 유연성이 확장된다. 그리고 단점은 중앙화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접근 권한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접근 통제, 정책. 그래서 뭐 한 가지 더 부분 항목을 뽑자면 보안. 여기가 통제가 타이트해야 되고 여기는 유연하고 네,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 이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하나 또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 관점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메시에서 저라면 3단락에 지금 트렌드상 얘보다 얘가 더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한 내용을 쓸 것 같습니다. 저는 레이크보다는. 그래서 데이터 메시에 대해서 도입식 고려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뭐 무조건 도입하는 게 아니다. 그 도메인별로 지금 담당자가 있을 텐데 지금 그거를 데이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 예. 이게 한마디로 문화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가? 그리고 품질과 문서와 SLA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그리고 독립적으로 배포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가? 이게 도구 없이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구나 관리나 문화 이런 측면으로 더 좀 따져봐야 된다. 이거를 그림을 그 3단락 너무 이제 그 좀 강박 있으신 것 같아요. 3단락을 너무 잘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글씨가 많으면 이거 최소 2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여기에다가 그냥 간소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여기 책임, 그다음에 여기 에세이, 그다음에 배포 도구 중요한 키워드만 꺼내가지고 써주시면 되죠. 네. 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뭐 문화, 그렇죠? 그다음에 품질, 문서화, 네. 그다음에 뭐 여기에다 뭐 다른 거, 네. 이런 식으로 3단락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다. 이미 시간을 딱 봤는데 1분 미만으로 남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글자를 너무 많이 쓰신다거나 표로 그리신다거나 하면은 계속 연탄입니다. 그래서 3단락 쓰실 때 내가 그 순간에 욕심이 나가지고 정말 이거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더 잘 들어야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연타가 되면은 10번 문항이 항상 저희가 뒤에 품질이 막 무너지고, 그쵸? 이 표 마지막 페이지에서 글자가 막 날아가고 이런 이유가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반에서 많이 원인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단락에 있어서 너무 강박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기본적인 핵심적인 키워드만 이런 식으로 배치만 시켜도 히트가 되니까 마지막 문제를 못 써가지고 허덕허덕 있는 것보다는 냉철하게 그 상황에 있어가지고 3단락을 간소화시키셔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레디스는 제가 이거 만약에 몰랐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거 인메모리라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인메모리고 당연히 이제 그 노에스큐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키밸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인메모리니까 캐시가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캐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인메모리가 그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전력이 나가버리면 뭔가 가용성에 문제가 확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플리케이션이나 복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답안에서는 이제 여기 뭐 해설지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넣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첫 번째, 이 인메모리하고 캐시하고 그렇죠. 이제 복제 요거 세 개에 대해서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AOF나 그렇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좋은 여기 있네요. 네. 파딩이나 스냅샷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속성 보장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한꺼풀 더 들어가면 좋긴 한데 정말 그래도 쓸 게 없다.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 지어내셔야죠. 예. 그러니까 NoSQL이잖아요. NoSQL. 그럼 NoSQL의 어떤 특성을 여기에다가 가지고 끄집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SQL 특징이 뭐죠? 일단 키밸류고, 네. 그리고 이 가용성이니까 리플리케이션에 들어가겠죠. 리플리케이션. 그리고 클러스터링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가 구성 요소라도 또 이게 되는 순간 어려워진다. 구성 요소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지어내실 때는 구성 요소라고 하지 마시고 상세 내용으로 접근하시고 상세 설명 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성이 나오고 아니면은 얘를 지원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기 리스트나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스트링이나 키밸류나 예.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해시 뭐 이런 거 다 여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런 노에스큐엘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래서 모르는 거를 좀 대응을 할 때는 여기를 무조건 구성 요소로 하시면 굉장히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캐시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꼭 있어야 되는 키워드 키밸류 그다음에 노에스큐엘 그다음에 인메모리 네. 그다음에 캐시 요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리플리케이션 마스터 슬레이브 네. 그다음에 AOF 여기까지 이거 영속성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적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드와 엣지만 알고 관계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쓸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저라면 여기에서 기능을 어떻게든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기능으로 접근하셔야죠. 기능.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거 해설지 제가 그냥 어디서 가져온 건데 이 내용보다는 일단 노드하고 엣지하고 그렇죠? 노드하고 엣지하고 관계는 알아요. 여기 이런 관계, 노드, 엣지 이런 거 다 아는데 그거를 일단 썼어요. 위에 썼고 그다음에 기능을 뽑아야 되잖아요. 기능. 그럼 기능은 지어내는 거기 나름인데 자 여기 안에 있어서 연관 관계 탐지 그다음에 여기 안에 예, 유사도 탐지 그다음에 얘랑 반대잖아요. 이상 탐지 이 세 가지 전 적을 것 같아요. 이게 다거든요. 가까이 있는 거 누구냐 얘랑 관계 있는 게 누구냐 얘랑 먼 애 누구냐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그러면 이게 노드 엣지 그다음에 프로퍼티 안에 속성까지 이제 적어놓고 나머지 세 개는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기능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 구성 기술이 아니라 상세 설명이 되는 거예요. 상세. 그러면은 어쨌든 6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노드 엣지 그다음에 속성이 있고 유사도 그다음에 연관 그리고 반대되는 이상탐지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설명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오포제이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 이런 뭐 사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고요.
2교시는 4, 5, 6번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예, 생각보다 5번은 잘 적으셨는데 4번은 많이 안 들어가신 것 같고 5번은 뭐 설명을 제가 그 도메인 강의 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적으신 분들이 잘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함정이 있었는데 이 설계 단계 튜닝이다. 설계. 이 튜닝은 설계 단계에서 DB 튜닝을 하고 그다음에 SQL 튜닝을 하는 순서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것까지 같이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감점이 된다라는 거고 문제의 어떤 그 가나다의 순서를 보았을 때 이 맥락을 보았을 때 튜닝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설계 단계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힌트는 여기잖아요. SQL 튜닝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기승전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설계 단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SQL 단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이 출제자가 암묵적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1도 1표로 이거 그대로 적어 주시고 그려 주시고 한글로 설계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제 절차를 살짝 이제 논하면서 설계에 대해 관련된 거 적어 주시고 힌트 적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도 항상 어떤 맥락이 있는지 그냥 물어본 게 아니다. 항상 뭔가 맥락이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데이터 옵스 요거는 이 데이터 관리자와 소비자 간에 예, 원활한 데이터 흐름, 통합, 자동화 이게 이제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협업 데이터 관리 방식이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고 네 여기서 이제 밑바닥부터 좀 한 개씩 좀 보자고요. 밑바닥부터. 일단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요 그림을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있을 겁니다. 수집 찰 수 있는 체계. 그렇죠? 그러면 원천에서 ETL이죠. ETL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올라와서 데이터가 있으면 그렇죠? 얘를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 또는 스케줄링이 있을 겁니다. 모니터링, 스케줄링. 네. 자동화죠, 자동화. 그러니까 얘가 새벽에 이 배치로 쭉 돌면서 데이터를 막 땡겨오고 있는데 밤 새벽 2시에 장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그 다음날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 사람이 아침에 못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꼭 필요하다.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잘 수집이 됐어요, 이제. 잘 수집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한 곳에 딱 레이크에 딱 모여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언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이 메타나 카탈로그가 필요할 것이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는 수집이 아니라 수집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사용단으로 넘어온 거예요. 카탈로그.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 각각의 요소에 있어 기술을 파이프라인은 뭐 하둡, 스파크, 모니터링 스케줄링은 에어플로우. 그렇죠? 그다음에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겠죠. 예. 거버넌스에는 뭐 조직 프로세스, 뭐 표준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밑바닥부터 위까지 이거를 뭐 암기를 딸딸딸 하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일단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거를 어쨌든 잘 수집되는지 확인을 하고 쓸 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쓸지를 고민을 하고 그다음 이걸 더 잘 자동화되거나 큰 관점에서 보려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 당시에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개발을 할 때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밑바닥부터 위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웬만한 거버넌스나 옵스나 이런 것들은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픽을 바라볼 때 조금 더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여기 보시면 메타데이터 인증과 권한 그래서 마지막에 데이터를 쓸 때도 그냥 아무나 여기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증 권한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인증과 권한 체계가 꼭 부여가 돼야 되고 네. 자동으로 이제 배포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에어플로우라든가 이런 게 쓰이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모니터링 이런 툴들 그래프나 어디 있을 텐데요. 아 여기 있네요. 네. 에어플로우, 젠킨스는 뭐 잘 아실 거고요. 네. 네, 여기 이런 것도 셰프하고 퍼펫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하니까 각각 쓰셨는데 이거는 비교 포맷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데이터옵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관련됐고, 데브옵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이다. 네. 그리고 부된 기능, 품질, 데이터 보안, 통합, 예. 그다음에 뭐 이용, 운영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네, 데브옵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QA, 품질, 예. 그다음에 운영 효율화, 예, 이런 관점에서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이래요.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예, 비교라고 했을까? 예. 이제 결국은 저는 이 사단락이 이거는 이제 제가 구성한 건 아닌데 이 데브옵스는 저는 어쨌든 여기가 어플리케이션 영역이잖아요. APPL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조금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OLTP하고 이 OLAP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맨 처음에 데이터가 잘 정리돼서 깔끔하게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수집이 되고 이게 이제 분석기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저는 이런 맥락으로 사단락을 좀 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관계가 비교를 하는 것을 또 괜찮지만 사단락에서 얘의 연관관계를 잠깐만 들여다보면 데브옵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내지는 개발 단계에서 테이블에 대한 설계나 그쵸? 우리 설계 단계에서 아까 그 얘기들 있었잖아요. 이게 잘 되어야 ERD가 잘 그려지고 그쵸?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잘 있어야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스냅샷을 써서 OLAP 그 분석기에다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와 관련된 이 옵스를 실현할 수 있다. 이거를 저는 물어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접근을 하실 때 그냥 여기에서 뭘 쓸까 하지 마시고 비교가 됐을 때 이 두 개를 혹시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접근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는 이 설계단에서부터 잘 이루어지고 데이터 옵스는 그 이후에 잘 수집을 해서 분석기로 넘긴다. 그러면은 데이터 옵스가 원활하게 이렇게 양방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단락을 재현식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PA를 잘 적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핵심 키워드가 이제 락, 언락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확장과 차단, 여기 차단이 있죠. 중간에 차단이 있긴 한데 확장과 수축 단계로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이제 스트릭트, 리고러스, 스태틱 이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여기에서의 디테일은 여기에 이제 타임, 그다음에 여기 S, X 이게 뭐 익스클루시브랑 쉐어드랑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예. 요거를 생각보다 잘 못 적어주신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시작과 끝 요거 확장, 차단, 수축 단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스트릭트 락은 이 쉐어드 락, 그러니까 읽기 락은 중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간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이 X 락은 종료 시점에만 해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쓰기락은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고로스 락은 끝에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또 S, X, S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끝에 모든 락, 이 트랜잭션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락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 끝나면 그때 한 번에 해제를 한다. 트랜잭션 끝날 때까지 모든 락을 유지를 한다. 이런 특성이 되겠죠. 그리고 스태틱 락은 시작을부터 모든 걸 판단을 해서 락을 잡아놓고 시작을 한다. 앞에가 이렇게 막혀 있죠. 네. 요 디테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락 추가에 대해서 허용적인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락은 트랜잭션 시 시작을 모두 걸어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다 판단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비현실적이다. 그런 부분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동시성 제어의 L2 탄학 M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기법들이 이제 타임스탬프 올더링이나 MVCC가 있다. 이런 것들 간단히 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달라.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보통 2.5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단락을 이렇게 적어 주심으로써 분량은 좀 작더라도 내가 그 이후에 나온 기법을 알고 있다라고 좀 더 어필하시면 15점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락까지 꼭 도전을 하시고요, 이런 건. 그래서 기본 토픽일수록 답변을 짜셔야 되는 게
그냥 내가 시간이 부족하면은 최대한 그냥 방어하고 여기까지만 쓰고 나올 것이다. 아니면 난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라도 사달락을 꼭 적고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튜닝, 예, 요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최적의 자원으로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이다. 여기에 뭔가 군더더기 말이 많아요. 어, 그런 분들은 뭔가 잘못된 거다.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응용 자체, 운영체제 이런 것들 조정을 통해서 최적의 자원으로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DB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설계, DB 튜닝, SQL 튜닝, 예, 그리고 그 모델링, 설계 및 모델링, 버퍼 및 캐시, CPU 메모리, 예, 그리고 SQL, 힌트, 예,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설계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정규화, 반정규화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파티셔닝, 어떻게 테이블을 분할할 거냐. 그리고 인덱스, 네.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페이스, 롤백 세그먼트. 이거 5개지만 저희는 외우시죠. 그래서 반파, 적, 태, 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비슷한 내용이고, 반정규화, 파티셔닝, 인덱스, 반파인이네요, 반파인.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 분리, 롤백 세그먼트까지. 자, 그리고 힌트 있는데 여기를 잘 적어주셨고 대부분 잘 적어주셨습니다. 네, 잘 적어주셨고 사단락을 이렇게 힌트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단글감입니다. 이거는 강글에다 적어주시고 이 사단락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채점자라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설계하고 힌트하고 했는데 그렇죠? 이 힌트를 바꿔보시고 DB 튜너를 불러가지고 힌트를 막 넣고 하면 그 당시에는 한 달 정도는 잘 돌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또 뭔가 성능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통계 정보가 달라지고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뭔가 달라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봤을 때는 힌트는 약간 일시적인 그런 어떤 그 방책일 뿐이다라는 거를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라를 이렇게 구성할 것 같아요. 실무적 관점에서의 예, 관점의 예, 데이터베이스 튜닝 예, 적용 안 적용 방안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첫 번째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 DB에서 성능 저하에서 많이 주고 있는 어떤 그런 처리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야간 배치 대용량 배치 처리를 할 때 CPU를 막 많이 먹거나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먼저 찾아보는 거는 올랩 아니면은 대용량 배치에 대해서 첫 번째 우선적으로 확인을 한다. 그래서 얘가 이 저희가 대용량 배치 돌릴 때 어떤 인덱스를 썼죠, 저희가? 비트맨 아니면 저런 해시나 뭐 이런 거 썼잖아요. 그죠? 그 OLAP에 맞는 그런 인덱스는 있어요. 그런 걸로 바꿔야 된다라고 첫 번째 예시를 때려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이게 결국은 이 인덱스가 그러니까 OLTP에서 조회 성능이 느린 거는 인덱스가 잘못 설정이 되어 있거나 이럴 확률이 가장 큽니다. 아니면은 소팅이 뭔가 굉장히 많다거나 소팅. 예. 이럴 때 이 소팅에 대해서 인덱스를 정확히 정확해 주면 된다. 그러면은 거꾸로 아까 찾아야죠. 아까 여기서 인덱스의 거꾸로가 없네요. 여기 없네. 네. 인덱스 해시 조인, 인덱스 페스트풀 스캔. 네. 이건 제가 좀 찾아볼게요. 인덱스도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인덱스를 저장을 시킬 때 거꾸로 저장을 시켜 놓으면은 소팅이 없이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리버스 키 인덱스처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OLTP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컬럼이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 그래서 화면단에서 웨어 조건이 있는 거 있잖아요. 웨어 조건에 등치 조건이 있는 것들, 인덱스로 잘 잡혀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적어주면은, 이 사람은 지금 튜닝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올랩은 해봤구나. 대용량 배치는 해시 인덱스나 아니면 비트맵 인덱스로 풀었고, 지금 OLTP는 인덱스 안에서 컬럼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등치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없는 인덱스는 추가적으로 넣는다. 네. 자, 그리고 인덱스도 너무 많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인덱스가
하나의 테이블에 세 개가 넘어가면 이것도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최적의 인덱스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준다.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인 인사이트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고득점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시는 거고, 이거는 간글에 쓰셔야 되고, 이 사단락은 약간 실무적 관점에서 실제 튜닝을 어떻게 누가 뭐 해봤느냐, 내가 이거 해봤다. 이런 느낌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해설 여기까지 마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